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가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을 내놨습니다. 도시철도와 겹치는 버스 노선은 줄이고 길 위를 달리는 트램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3년 안에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파란 기자의 보도 살펴보시죠. 기장군에서 사하구까지 운행하는 1001번 버스는 도시철도역을 무려 20곳이나 거쳐갑니다. 10곳 이상의 도시철도역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전체 노선의 37%. 이런 중복 노선이 대중교통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버스는 짧은 거리라도 한 번 타고 또 내려서 환승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좀 불편하죠. 부산시가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복되는 버스 노선은 줄이고 도시철도와의 환승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 원도심과 관광지에는 길 위를 달리는 트램을 추진합니다. 짧게는 3개, 길게는 15개 역을 달리는 트램 노선을 기존 철도망과 거미줄처럼 이을 계획입니다. 부산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몇 년째 43%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비율을 3년 안에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임기 안에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지하철 노선이 계획대로 다 4년 안에 확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43.7%의 이 대중교통 분담률을 50%로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또 연간 1,000억 원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에도 칼을 대고 비리 업체는 3번 적발 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와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공병원화를 위해 필요한 건 결국 병원 인수에 필요한 예산이겠죠. 부산시와 정치권 모두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침례병원의 최대 채권자인 연합자산관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경매부에 침례병원의 경매 절차 속행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달 중 경매 일정이 나올 전망인데 만약 민간이 낙찰받게 되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사실상 무산됩니다. 그 전에 공공부문이 인수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으로선 첩첩산중입니다. 인수에 필요한 초기 비용만 1,4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예산 투입은 없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단 부산시가 먼저 침례병원을 인수해 운영하면 그 뒤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병원을 하면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각종 그 병원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병원을 지원해서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부산시는 침례병원의 매입 절차를 두고 채권자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경에 파산부와 부산지방법원 파산부와 침례병원 매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설득이 이루어지더라도 예산 투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도 아직은 구체화된 게 없는 상황.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겠다던 부산시의 약속이 공수표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리그 7위로 올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여기저기 문제점을 노출하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시즌 초 우승 후보로 거론된 롯데. 국가대표급 외야수 민병헌을 데려왔고 FA 최대어였던 손아섭까지 잡은 데다 메이저리그 통산 31승 외국인 투수 듀브론트까지 영입해 전력이 한층 탄탄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 내리 7연패를 기록하며 최하위로 출발하더니 결국 정규리그 7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가을 야구 진출도 무산됐습니다.
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썼는데 뭐 100억 이렇게 썼는데 안 나오니까 경기가 재미가 없고 이제 점수도 안 나고 이제 이기는 경기를 못 이기고 이렇게 하니까. 무엇보다 투수진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듀브론트는 6승 9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기며 팀을 나갔고 선발 투수 박세웅은 부상의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1승을 거두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3위를 기록했던 팀 평균 자책점은 8위까지 떨어졌고 실점과 실책은 10개 구단 중 가장 많았습니다. 하위 타선의 부진으로 팀 타율도 7위에 그쳤습니다. 감독이 전체적인 선수단을 뭔가 꾸려가는데 그런 어떤 그 조합, 선수 기용 문제라든지 게임의 어떤 조합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아마 실패하지 않았나. 롯데는 이달 말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 훈련을 한 뒤 내년 2월 전지 훈련에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게 됩니다. 롯데의 올 시즌은 초라하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즌 재도약을 위해선 구단의 철저한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들어보셨죠?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지역을 차별하는 걸까요? 부산시가 받는 국비 지원금이 서울시 지원금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투입된 국비 예산은 모두 156억 3천만 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입니다. 반면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투입된 국비 예산은 81억 8천만 원. 서울이 받은 국비 지원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서울시 다음으로 대구시가 133억 3천만 원, 경기도가 96억 2천만 원, 대전시가 83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는 84.3%, 전국 지자체 중 재정 자립도 단연 1위.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국비 지원이 절실한지 의문입니다. 반면 부산은 재정 자립도가 58.7%로 전국 6위, 국비 지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성과가 미흡한 지역센터의 국비 지원을 줄이거나 또는 성과 순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도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한 곳당 매출액은 4,800만 원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부산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한 곳당 매출액이 600만 원에 그쳐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원정대의 막내인 24살 고 이재훈 씨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씨가 몸담았던 부경대학교와 산악부 회원들은 시신이 국내에 이송되는 대로 별도의 추모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히말라야에서 숨진 부경대 출신 산악인 고 서성호 대원의 뒤를 이어 각광받는 인재로 꼽혀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숨진 원정대원 5명의 시신은 모레 새벽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고 이재훈 대원의 가족 인터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서성호 씨 집에서 이제 그 서성호가 재혼이 됐고 그만 자기 집에서 그냥 먹고 살고 또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네. 예.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다음 소식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 재판 중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부는 사무용 핀으로 보유가동 7명을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육교사 30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법원 전문 심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피고인을 구속했습니다. 공무원 승진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오규석 기장 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 군수가 지난 2015년 특정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늘리는 등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며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군수 측은 인사 인원 숫자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능력과 평판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 인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LCT 공사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리창 파손 사고와 관련해 해운대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해운대구 LCT 공사 현장을 찾아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당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태풍 콩레이 상륙 당시 LCT 건물 외벽에 설치된 쇠줄이 유리창 100여 장을 부숴 인근 아파트와 상가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구속된 전 축구 국가대표 장하경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승부 조작을 청탁한 브로커 A씨의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브로커 A씨가 장 씨에게 축구팀을 만들면 감독으로 추천하겠다며 승부 조작을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모센 애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오늘 부산 MBC를 방문했습니다. 하이모센 대사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아 이스라엘이 창업국가의 기조를 유지하며 청년 창업과 지역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하고 부산 지역 대학들과의 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